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언론이 국토부 장관 사퇴를 원하는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20명이 투기 의심 적발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산 사람인데 자, 이거 매수한 사람들 이제 입사 연도를 보았더니 정년 퇴임 앞두신 분들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곧바로 퇴출하고 불법 이익 어떤 식으로든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LH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 지자체 공무원까지도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이제 시흥시 의원까지 투기 의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는 3기 신도시 전체를 포함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겠다 밝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도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근 알짜 토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경찰이 중심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공직자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 그래서 차명거래 투기를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자, 이 신도시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까지도 같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되는 공직자도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대상 범위가 많다 보니까 최종 결과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신도시 토지 보상에 대한 제도 개편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대비 원주민에 대한 보상 부분이 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원주민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고 투자 수요를 배제시키는 방안 제도 개편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신규 택지 지정 3년 전에 매수자는 공시지가 적용을 단일화한다든가 또는 신도시 이제부터 우리 지정합니다 하고 나서 계속 몇 개월 단위로 추가 지정하잖아요. 신도시 정책 발표와 동시에 취득분에 대해서 차등 보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과거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 확립해서 예전에 대책 발표 이후에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권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꾸면은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노리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여론도 꽤 있습니다. 이거 진보단체나 아니면은 보수 경제신문에서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신도시 지정은요, 진보나 보수 다 싫어해요. 왜냐면은 진보 측에서는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서 늘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이 진보 측에서 생각하는 공급 확대 방안은 간단해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팔도록 강력한 세금을 두드려 박아서 이제 시장이 매물을 증가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존 보유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보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지어라.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용산공원 90만 평 개발해서 아파트로 공급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공원을 전부 다 아파트로 지을 수 없으니까 절반만 45만 평 공급하면은 아마 태릉시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봤자 많아야 진짜 고밀도로 지어봤자 2만 호, 3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2, 3만 원 공급된다고 아파트 공급 불안이 해소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도시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보수 측의 입장에서는 왜 신도시를 실행하냐? 지금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초 계획한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4월에 밝히기로 했던 신규 택지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4월에 공급 대책 발표를 기재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밝힐 건지 아니면 아예 보류시킬 건지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변창 국토부 장관의 거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저는 LH 사장이라는 이력 그리고 LH 사장에 있을 때 11건의 투기가 발생했다는 부분 책임이 자유롭지 않죠. 게다가 초창기에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질책까지도 여당에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자, 취임한 지 3개월 됐는데 하루가 다르게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변창 국토부 장관도 자리에 연연 않고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사퇴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투기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누군가도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관리 감독의 책임 이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3개월간 추진 업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사퇴하는 것이 무주택자한테 좋은 부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언론들이 이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변차흠 장관이 추진 중인 주택 관련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부분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또한 분양가 개편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약간 회의적으로 보잖아요. 당장의 주택 공급 부족에 별로 도움은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꼭 해야 됐어야 될 역할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쉬울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 서울 지역에 뉴타워 사업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정비 사업장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저층 재건축 단지 감소로 향후 서울 지역에 공급 불안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공급 대책에서 도시권 확대 방안은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주, 세입자, 분양대기자 모두 다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정비사업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 세입자 부분인데, 거기까지 책임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아우르는 공공성이 강한 공급 대책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공이 직접 주도하면서 기존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을 선호하는 건설사와 언론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싫어했습니다. 자, 민간 건설사들이 원하는 건요, 과거 뉴타운처럼 정부가 지자체가 선만 긋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선만 그어놓고 알아서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추진하게 해라. 그리고 민간 건설사가 같이 협업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금 정비구역 정비사업 제도가요, 건설사가 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시공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결과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업 추진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사하고 건설사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부분입니다. 26만 3천 공급 계획이 나왔죠. 그 중에서 1차로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를 지정했고, 광주 지역과 부산 지구에도 중소규모 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게, 광명 시흥지구 지정 이후에 패닉 바잉이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근데 언론사들이나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지역의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오면 사람들이 기존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시장 불안 부분과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2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화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분양가 개편이에요. 이게 건설사들과 언론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자, 많은 언론들의 발언과 다르게 기존 분양가 정책에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이 기존 분양가 정책에서 거의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90%로 책정이 된다, 이런 지금 허위 보도가 난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피해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언론사들의 이제 가장 싫어하는 요소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바로 분양가 상한제 개선 검토 진행입니다. 자, 현재 토지 가격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개편이 되어야 3기 신도시의 빠른 공급과 낮은 분양가로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수나 경제신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에요. 자, 이 분양가 개편 논의 이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우호적인 여론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 중인 업무들 다음 국토부 장관이 취임해서 이 업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내년 5월 9일이에요. 현 정부 임기가 1년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지고 사퇴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에 청문회 거쳐서 임명되는 시기 감안하면은 남은 임기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언론의 공격을 무릅쓰고 무주택자의 편에 서서 1년 동안 공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까? 당장에 하지를 할 수 있을까부터 이전에 누가 할까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하며 공급 확대 방안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주택자의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이 사람 이거 공공자가주택으로 도배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했는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어떤 것을 필요한지 알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잘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공급 불안에 대해서 파격적인 공급 확대 방안 실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양가 정책도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론한테 가루가 될 때까지 털릴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라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해요. 자,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현 국토부 장관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초창기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좋은 일일까? 현재 장관 사태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누가 가장 손해볼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